여러분, 금리가 줄줄이 폭등한다. 야,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일반 신용 대출이 4.15%까지 올랐습니다. 4.15%까지. 2019년, 그죠? 2019년 지금 6월인가요? 죄송합니다. 2019년 3월이요. 3.04%에 비하면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4.17%에 비하면 거의 비슷해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금리가 다 올랐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은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3.01%까지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난달에 비해 보면요, 0.13%포인트가 올랐거든요. 0.13%포인트. 이것은 2016년 11월, 2016년이에요. 2016년 11월에 0.15%포인트가 오른 이후로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쉽게 말하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3%의 금리라는 자체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저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원리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자 폭탄 될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밖에. 150만 원, 16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폭탄이 부담 안 되겠습니까? 부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달보다 0.1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18%포인트.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오르는 그런 형국이에요. 게다가 4% 넘었던 거는요, 2019년 6월에 4.23%를 기록한 이후로 지금 4.15%면 최고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든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집값을 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지표금리가 얼마예요?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그것도 지난 8월 26일 날 0.25%를 인상해서 0.75%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금리나 혹은 일반 신용대출금리나 굉장히 빠른 속도를 오르거든요. 그 이유는요, 지표금리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지표금리가 오르는 건 여러분, 경제가 국가가 좀 불안하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0%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말입니다. 3년 만기인데 지난 3년 동안 최고치예요. 지난 3년 동안 최고치. 여러분, 국고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뭡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나라 채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안 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기관들이야 지금 사는 때까지 계속 사겠지만 외국인들이 안 산다는 이야기도 돼요. 심지어 국고채는요, 각국의 중앙은행들 혹은 각국의 국부펀드들이 투자를 하는 게 이게 국고채거든요. 그러면 덜 사니까 내가 이자 올려줄게, 더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액면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자가 올라가면 채권의 액면가는 떨어집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그런데 이자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게 경제의 어떤 불안도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채,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표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조달하는 조달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은행채 5년물 2.166%입니다. 8월 말만 하더라도 1.891%였어요. 9월 말에 2.166%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표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11월에 지금 11월 25일쯤인가요? 예,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쯤 또 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지표금리도 올라가는 데다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우대금리까지 계속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우대금리까지. 그러면 이자 폭탄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기업채, 회사채도요. 금리가 지표금리가 2.8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기업대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대금리를 없애는 것 이런 건 참 이해를 못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이게 5월 기준입니다. 지금은 10월이에요. 그러면 우대금리는 더 줄였겠죠. 훨씬 더 줄였을 겁니다. 4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보시면 국민은행이 0.92에서 0.86으로 줄였고요. 신한은행은 0.69에서 0.56으로 줄였습니다. 하나은행은 1.54에서 1.33으로 줄였고요. 우리은행은 0.47에서 0.33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줄였습니다. 고신용자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금리 자체가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이자에 대한 폭탄은 점점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비투하고 있잖아요. 또 연끌했잖아요. 저는 비투나 연끌이 결국은 굉장히 큰 충격을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조건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게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이제 11월 2일, 3일이죠. 이때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표가 나올 텐데 이 스케줄표가 나오면 우리 시장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통화가 긴축 모드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에 어떤 큰 폭풍이 하나씩 달려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융감독 원장인 정은보 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펙트 스톰 점점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